51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방금 제가 인삼 설명해 드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한 번 정도만 더 들어보시고 다음 이제 회차에 보시면 문제는 같이 풀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시고요. 방금 해드린 거 있죠? 해드렸잖아요. 인삼 수학여문 여기서 다 끝나요. 이 안에 다 돌아요. 이 안에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이제 인삼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518페이지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인데요. 일단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중간에 괄호 2번에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라만 보이시나요? 거기 보시고 거기 보시면 과번에 전체 칸수 조사, 나번에 칸넓이 조사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요. 방금 해드린 요거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피해 칸수 조사입니다. 그래서 피해 칸에 대하여 전체 파손 및 부분 파손 되어 있죠. 그 위에다가 파손 정도 적었어요. 파손 정도. 20%형, 60%형, 20%형, 40%형, 60%형, 80%로 나누어 각 칸수를 조사한다. 자, 가번의 오른쪽에 괄호 4번에 손해액 산정에 가번까지만 저랑 공부하실 겁니다. 가번. 자,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기평가한 뭐래요?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되어 있죠. 잠깐만 그러면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이니까 이 피해액 자체는 감가상각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됐나요? 적용하지 않은 거 재조달가액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 이때 실제 피해는 감가상각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이미 계약할 때 정해놓은 제곱미터 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놈으로 평가한 재조달가액 산출한 피해를 산정한다 했으니까 피해액은 뭐다? 재조달가액이고 감가상각했다 안 했다? 안 한 금액이라 그 말이죠. 자, 칠판 보시고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칸 넓이는 4제곱미터예요. 두 번째, 전체 피해 이게 아니라 재료 유형은 목재고요. 세 번째, 제곱미터다. 시설비는 단가가 남아 있어요. 그 단가대로 계약자랑 합의를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기평가, 협의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뭐 제가 그 10,000원 할게요. 10,000원. 10,000원 안 넘어요. 어쨌든 10,000원 할게요. 네 번째, 파손 한수 및 파손 정도 조사해서 파손 정도 파손 한수 20%, 40%, 60%, 80%, 10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니까 부분 파손이죠.
부분 파손. 100%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파손. 시험 볼 때 이렇게 말 바꿔서 나올 수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자, 파손 칸수 제가 2m 집어넣을게요. 20% 40칸, 40% 20칸, 60% 30칸, 80% 10칸, 100% 5칸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랬을 때 이거 할 필요 없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피해액을 산정해내야 됩니다. 뭘 산정한다고요? 피해액을. 할 때 얘 뭐지 보시면 지금 20, 40, 60, 80, 100 뭐 어쨌든 간에 어디 많이 보셨죠? 저번 주에 감자 할 때도 손해 정도 비율 할 때도 아까 첫 시간에 고추 할 때도 했고 보셨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피, 해, 칸수가 몇 칸이냐 따지는 거죠. 40칸인데 0.2만큼 피해 입었대요. 20칸인데 0.4만큼 피해 입었대요. 30칸인데 0.6만큼 피해 입었대요. 10칸인데 0.8만큼 피해 입었대요. 5칸인데 전체 다 피해 입었대요. 됐죠? 자, 한번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8개, 8개, 16개, 34개, 42개, 47개인가요? 47칸. 맞죠? 맞을걸요? 8개, 8개, 18개, 8개, 5개, 13, 31, 16, 47 맞죠? 근데 이 47칸 피해본데 얘가 지금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얘가 뭐라고요? 얼마짜리냐고. 얼마 피해본, 우리는 지금 돈을 보험 나가야 돈이 문제잖아요, 지금. 얼마짜리냐. 보니까 10,000원짜리인데 얘는 뭐로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셔야 돼? 제곱미터 바꾸셔야 돼. 그러면 피, 해, 면적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47칸 곱하기 얼마? 4제곱미터. 그래서 얘 모르면 칸 넓이 모르면 문제 못 푼다고. 아셨죠? 해보세요. 그럼 4, 46, 4, 7, 28, 188. 8제곱미터가 나오네. 됐나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그러면 피, 해, 액은 피해액은 자, 제조달가액으로 하신다 있죠? 제조달가액. 시설에 대한 제조달가액은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면적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가 얼마? 10,000원. 곱하기 면적 188 하면 188만 원이 나오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518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피해 칸에 대해서 피해 칸. 전체 피해 칸은 뭐 15칸, 전체 피해 칸에 대해서 전체 파손 및 부분 파손으로 나누어 각 칸수를 조사한다 되어 있죠, 지금. 칠판 잠깐 보세요. 전체 칸수는 60칸, 90칸, 100칸, 105칸이네요. 105칸을 갖다가 부분 파손과 전체 파손을 나누어 조사했죠. 자, 다시 오른쪽 여기 그림 밑에 보시면 괄호 4번에 손액 산정 봐보세요. 가번에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여기 있네요. 시설 가액표. 두 번째 파손 칸수 여기 있네요. 파손 정도 여기 있어요. 이를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 자, 실제 피해를 하려면 40칸에서 실제 얼마 피해만 20% 피해 났죠. 20칸에서 실제 피해는 40% 피해 났을 거 아니에요. 얘를 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제 피해에 대해. 몇 칸 나왔다? 47칸. 다시 할게요.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 하려면 피해 면적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도달가로 산출한 피해를 산정한다 돼 있습니다. 자.
얼마 나왔다 그래서 188만 원 나왔다. 얘가 피해, 피해. 그런데 피해액이 있으면 이만큼 지금 요 188제곱미터를 다시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이 2비용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188제곱미터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2비용이라네. 그래서 피해액을 다른 데서 뭐라 하냐면 수리비 그래요, 수리비. 저것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라고요? 수리비 그래요. 그래서 이 피해액을 줄 때, 이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감가상각을 해서 줄 것이냐가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요. 얘를 이대로 줄 것이냐, 감가상각을 해서 줄 것이냐가 문제 발생한다고. 그거는 누구랑 비교하냐 보니까 보험가액의 20%랑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게 이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 다음부터 시험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만 해. 누구랑 비교한다? 보험가액의 20%랑 비교해서 얘를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밑에, 여러분들 밑에 괄호 2번인가? 나번. 괄호 나번 별표 300만 개 치시고. 자, 나번에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자, 그럼 원칙은 뭐예요?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를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보험가 20%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 20% 미만인 경우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을 산출한다. 어렵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까 같이 전수조사, 표본조사의 사례를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 칠판 보시고 여기 188만 원 나왔죠? 얘는 뭐라고요? 수리비. 피해액이면서 다른 이름 뭐라고요? 수리비인데 얘를 감가상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는데 근데 누구랑 비교하시라? 보험가액의 20%랑 비교해서 감가를 할까 말까 결정된다고 얘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기 얘를 뭐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가 20% 이상이면서 초과하면서 감가 후 보험가 20% 미만인 경우는 손해액은 뭐 보험가 20% 한다. 그런 말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오늘은 뭐만 하시라? 누구랑 비교하시라? 얘랑 비교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저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어야 얘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이걸 암기하시고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다 해서 숫자 뭐 20% 알고 계신다 해서 계산 문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얘가 체득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알려드린 데까지 마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하는 과정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감가상각 하는데 누구랑 비교한다? 보험가액의 20%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시게요. 피해 구하는 것까지만 해보시게. 피해 구하는 것.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뭘만 찾아? 20, 40, 60, 80, 100만 찾아가시면 돼요. 네. 여기가 100칸, 30칸, 60칸, 50칸, 10칸. 이때 피해액을 구해보세요. 지금 제곱미터 시설비는 5천 제곱미터. 한번 해보세요. 칸 넓이 5제곱미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암산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야 수업하면서 뭐 틀리면 고치면 되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틀려갖고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틀려버리니까. 한번 보시게요. 제일 먼저 P 의 한수부터 조사해 보시게요. 100 곱하기 0.2 맞죠? 30 곱하기 0.4 60 곱하기 0.6 다음에 50 곱하기 0.8 10 곱하기 1 하시면 되죠? 몇 칸 나와요 그러면? 20 얼마냐? 대답은 하시오. 108칸이요? 100 118이요? 그 틀리시면 안 된디. 20 12개 36 40 10개 50 86 98 118개만 118칸이구만. 암산하지 마시라 했어 제가. 자, 두 번째 P의 면적은 118 곱하기 얼마 하시죠? 5 하시면 되죠? 590제곱미터 되네요. 맞죠? 500제곱미터. 590. 세 번째 그럼 P의 액은 제곱미터 시설비 얼마? 5,000원 곱하기 590제곱미터.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292요? 245 아닌가요? 295? 295만 원이네요. 295만 원. 자, 그러면 피획이 나왔어요. 이 피획값은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럼 누구랑 비교하시라? 여기서 보험 가액의 20%랑 비교하시라.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요거는 시험에 얘 나온다 그러면 이 세팅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이제 진짜 보험가 20% 감가상각하고 보험금 나간다 그러면 가입금액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험 가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일부 보험인가, 전부 보험인가, 초과 보험이 또 나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피해 구하는 거는 이 세팅만 가지고 다 해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댁에 가셔서 요것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목은 계산 문제가 많으면 8문제, 적어도 7문제 나오거든요. 무조건 계산 문제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여기 있는 이론 내용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론 내용은 괄호 넣기도 안 나와요. 얘네들. 전부 다 뭐? 계산 문제. 5점짜리도 계산 문제, 15점짜리도 계산 문제. 다른 시험에서는 30점짜리라도 우리는 15점 주고 하는데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아주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풀이 과정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연습을 갖다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좀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하고 하시세요. 넘겨보시고 이제 523페이지 시설작물 보시게요. 시설하고 시설작물 보시면 실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523페이지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서 대상은 원예시설하고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인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원예시설, 시설작물, 그 다음에 버섯작물만 하시면 됩니다. 버섯재배사는
원예 시설과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조사도 똑같고 보험금 계산도 똑같아요. 자, 보험의 목적 보시면 가번의 원예 시설이다. 원예 시설. 괄호 1번에 농업용 시설물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에 구조체 및 피복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뭐 농업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농업용 시설물인데 이때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구성하고 있는 구조체와 누구? 피복제입니다. 구조체, 피복제. 자, 바로 이번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자, 일단 부대시설은 옆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동산 X. 동산 X. 동산 뭔지 아시죠? 동산 X. 자, 가번에 시설 재배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부 구조체의 밑줄 치세요. 연결 부착. 그 다음에 외부 노출 X. 외부 노출되지 않은 시설물. 나번에 시설 재배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이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고정 밑줄 치시고 이동 불가능 밑줄 치시고. 다번 보시면 시설 재배 농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지붕 및 기둥 또는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 자 밑줄 치세요. 고정 부착. 자, 가번을 보시게요. 가번.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번은. 자, 내부 농업용 시설물 내부 구조체에 연결 부착돼 있죠, 지금이? 여기 뭐예요? 연결. 연결 부착돼서 노출이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그리지 마시고 댁에 가서 그리세요. 적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나번은 뭐냐? 이런 하우스가 있으면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동 불가. 보셨나요? 4번은 뭐냐? 4번이 제일 생뚱맞은 놈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외부 구조체. 보시면 기둥,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 외부 구조체 내 고정 부착. 여기에 고정 부착. 한마디로 부속 건물이죠. 부속 건물. 부속 그 시설. 거기에 붙어 있는 거. 가번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내부의 구조체, 내부에 있는 구조체에 연결 부착됐고 노출이 안 되어 있죠. 나번을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번을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재배를 위하여 외부에 만들어진 시설 내에 딱 고정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라고. 가나 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은 외우지 마시고 요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 다 못 적어도 돼요. 요 포인트만 잡아서 그린다. 그림 그리면 끝나고요. 그림 그리면 안 되고 안 돼요. 혹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리셔야 되거든요. 좋은 기회가 나오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제. 좋은 기회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어쨌든 원문 그대로 외우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괄호 3번에 보시면 시설 재배 농작물 되어 있죠? 화해류, 화해류고요.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입니다. 꽃은 키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화류가 있고 절화류가 있어요. 분화류와 절화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시설 재배 농작물의 화해류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절화류입니다. 절화류. 아,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의 분화류도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다 이 꺾어서 잘라서 팔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꽂이 아시죠? 꽃꽂이나 아니면 꽃다발용으로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뭐다? 절화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장식 하는 것 중에서 꽃다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화해류 보시면 자,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상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겁나 많네요. 맨 끝에 보면 뭐까지 있어요? 감자 있네, 감자. 감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특히나 풋고추 외우지 마세요. 내년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고추 들어오면 그냥 홍고추도 들어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나번 밑에 뭐라 하셨냐? 무, 시, 파, 쑥 있어요. 적어보세요. 무, 시, 파, 쑥. 일단 적어보세요. 무, 시, 파, 쑥. 적으셨어요? 적으셨죠? 이때 파 있죠? 파는 대파가 있고 쪽파가 있죠? 이때 파는 쪽파입니다. 쪽파. 쪽파에 쪽파. 무는 무, 시는 시금치, 쑥은 그냥 우리 먹을 때 쑥 그러는데 우리 공부하실 때는 쑥 적으시면 안 돼요. 쑥갓입니다. 쑥갓 적으시고. 무, 시, 바, 쑥. 제가 왜 적으라셨나? 얘네들은 파종하는 애입니다. 뭐 하는 애? 파종하는 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식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준비 생산비 개수가 대폭 줄어요. 얘네들이.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폭 줄어요. 파종만 하면 되니까.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 무시, 파수. 자,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가 되셨죠? 넘겨보시면 524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저 밑에 내려오서 시설 재배 버섯. 저 밑에 524페이지 괄호 3번에 시설 재배라고 보이시나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버섯 빠졌어요. 지금 버섯. 그래서 저는 칠판에다가 필기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밑줄만 치세요. 거기에 버섯은 가입을 하는 버섯이 있어요. 그게 표고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 자, 표고버섯을 그러니까 그게 버섯이 겁나 많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버섯 어떤 버섯이 있어요? 없어요? 팽이버섯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송이버섯도 자연산 송이 말씀하시죠? 아, 그래요? 저는 송이버섯은 안 먹어봐가지고 여태까지 냄새도 안 맡아봤어요. 선물용으로 사갖고 선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무정작 먹어보죠. 이번에 조사 나갔는데 그때 조사 때 그 계약자분께서 이 버섯을 또 하시더라고 또 버섯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버섯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샀어요 한 몇 박스를. 근데 이거 새송이 양송이 양송이 동그란 거죠. 이거 같아요. 새송이 긴 거. 그냥 그 마트 가면 파는 거.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하니.
근데 그것 중에서 표고버섯은 재배 방식이 뭐냐면 원목 재배. 그다음에 톱밥, 배지라 배지. 어떤 작물을 키울 때 쓰는 그 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고 배지 그래, 배지. 제반 보시고 원목 재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구멍 뚫어가지고 원목 재배하는 거. 근데 그게 조금 안 좋,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원목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도 종류가 많죠. 돌참나무 있고 뭐 이런 참나무 있는데 이 그 중에서 걔네들을 톱밥을 이제 얘네들 전부 다 얘네들이 다 수명이 다 되면 톱밥을 만들어요. 톱밥을 꽝꽝 뭉칩니다. 네, 나무 형태로 만들어요, 비슷하게. 그게 뭐다? 톱밥 배지. 느타리 버섯은 균상 재배가 있고요. 병 재배가 있어요. 병은 많이 보셨죠? 새송이 버섯은 병 재배를 하는 애고 양송이 버섯은 균상 재배하는 애. 병 재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섯 요리 전문점에 가시면 버섯 앞에다가 전시해놔요. 병 많이 해놨죠. 그 병. 균상 재배는 제가 그냥 알아본 건데, 인터넷 보고 알아본 건데, 우리 목화솜 있잖아요. 목화솜을 넓게 이런 데 펴요. 펴가지고 거기다가 키운 거다 하더라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균상 재배하고 병 재배하고 생산비가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콜라병 드시고 이마트에 갖다 파실 때 얼마 받아요? 50원, 100원 받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생산비가 병당 얼마 그밖에 안 돼요. 400원, 500원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얘는 몇만 원 갑니다. 2, 3만 원씩 가요. 나온 거는 제가 2만 5천 원짜리라도 봤어요. 15,000원 받고.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외우실 거는 뭐냐 알고 하시면 돼요. 표고버섯은 원목, 톱밥. 느타리 버섯은 균상, 병. 새송이 버섯은 병. 그 다음에 양송이는 균상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가축까지 다 끝낼 겁니다. 저랑. 자, 저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하실 때 가축을 하시는데 수입 보장은 안 할 거예요. 수입 보장 안 하고 요거 끝내고 요거 1시간 하고 그다음에 가축하고 그럼 그다음에 가축은 소까지만 할 겁니다. 소. 어디까지요? 소. 소만 하시면 돼요. 소. 돼지 닭 안 가져가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